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지옥을 경험하다 이제는 제 가족들과 행복한 천국을 살고 있는 30대 후반 기혼 여성입니다. 올해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저는 아이가 하나라 모든 게 다 처음 하는 경험이었는데 그때 뒤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극성엄마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요. 그도 그럴 게 저희 딸아이가 4살 때 많이 아팠거든요. 병원에서 아주 길지는 않았지만 투병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현재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부 기적처럼 느껴져요. 저는 아이가 아프기 전엔 부끄러운 엄마였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잘 나가던 마케터였거든요. 일 중독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선 야, 저렇게 일만 하는데 어떻게 결혼도 하고 애를 낳았어? 그러게 말이야. 남편을 잘 만났지 뭐. 이런 말이 돌았는데 저도 인정하는 바였어요. 제가 남편을 잘 만난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것도 용한 게 맞긴 맞아요. 저는 결혼 전엔 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아까워 거의 퇴근도 모르고 주말도 없이 일에 매달려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였는데 제가 일에 취해 사는 게 대견하다기보다 그렇게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무원이셨는데 옛날 분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들이셨어요. 그러니 연애는커녕 취미도 없는 딸이 걱정이셨고 저는 농담 삼아 나는 취미랑 특기가 일이야. 일이 얼마나 재밌는데 돈도 많이 주잖아.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농담이긴 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저한테 일만큼이나 보람이 있고 보상이 확실한 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돈 쓸 시간이 없으니 제 만족으로 나름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요. 그때는 살짝 겉멋이 들기도 해서 노블레스 오브리주를 실천한다는 자부심에 살았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저를 더는 봐줄 수 없었던 모양으로 당신들이 발벗고 좋은 사위를 찾아다니셨는데 그러다 알게 된 게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남편도 공무원이거든요. 워낙 친절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라 나름 그 세계에서 탐내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케 남한테 뺏기지 않고 저희 부모님에게 기회가 찾아온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아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시댁이었네요. 시댁은 충청도 쪽에 있는 소도시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한 시골이었는데 시부모님이 다달이 생활비와 용돈을 받고 계셨어요. 두 분이 양계장을 하긴 했는데 그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돈을 쓰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운영을 못 하셨거든요. 그러니 걸핏하면 생활비와 용돈과는 상관없이 남편한테 돈 달라는 말을 수시로 하셨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라 근무지도 달랐던 저희 부모님한테까지 기회가 있었던 거죠. 저희 부모님은 사람들만 좋다면 경제적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유복한 환경에서 나고 자라 그런 현실적인 개념은 잘 없으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한 거죠. 그리고 부담 없이 한번 만나나 보라는 말에 별 생각 없이 밥이나 먹을 생각으로 나갔는데 참 사람이 인연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저와 남편 둘 다 처음 본 자리에서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워낙 자기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고 저는 일이 좋을 뿐 비혼주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일 중독인 와이프를 좋아할 남자는 잘 없을 테니까 거의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이런 저를 많이 배려하고 대단하다며 칭찬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승현 씨는 보면 볼수록 매력 있는 사람 같아요. 자신감도 넘치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잘 맞나 봐요. 와, 저는 지금까지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동준 씨는 원래 그렇게 칭찬을 잘해요? 제가요? 저는 그냥 느낀 대로 말한 것 뿐인데요. 가끔 저도 가식 떨어서
남들한테 좋은 평가받는다고 오해를 받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좀 억울하더라고요. 그냥 좋아서 좋다고 했고 그걸 좋게 봐준 사람들이 있는 건데. 맞아요. 사람들이 다 꼬여서 그래요. 그냥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일을 괜히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니까요. 상대를 깎아내리면 자기가 올라가나? 자기는 그냥 지금 그 자리일 텐데 저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 딱 질색이에요. 뭐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긴 하지만. 승현 씨가 왜 혼자예요? 든든한 부모님도 계시고 능력 인정해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래도 남자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저 독신주의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동준 씨 만나러 나간 거죠. 그래요? 저는 마지못해서 나온 줄 알고 엄청 쫄아 있었는데. 그럼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승현 씨 옆에 있어도 될까요? 저는 남편의 수줍은 고백에 모처럼 얼굴이 붉어졌어요. 남자한테 그런 고백을 받아본 지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득했거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선 남편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기에 저희는 그렇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저는 똑같이 일에 매달려 살았는데 남편이 제 모든 걸 맞춰줬죠. 심지어 밥도 거르고 일을 할 때면 도시락까지 싸서 저희 회사까지 왔어요. 그냥 대충 때우면 되는데 왜 그랬냐고 하니 잘 먹어야 일도 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자기가 손수 음식을 만들어 왔더군요. 그러니 이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저희 부모님을 통해 남편의 집안과 형편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워낙 많이 벌 때라 그런 건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을 찾아가니 이미 제 소문을 듣고 근처에 산다는 여동생 내외들이 찾아왔는데 남편한테는 4살, 1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여자 형제가 있다는 건 남편과 만나면서 알고 있었지만 이 여동생들도 시부모님만큼이나 남편 등의 빨대를 꽂으려 한다는 건 그제서야 알았네요. 이쯤 되니 식구들이 뽑아먹으려고 아들을 공무원 시켰나? 의심이 될 정도였는데 남편은 워낙 착한 사람이라 가족이니 당연하다고 생각한 듯 보이더군요. 그때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어요. 착한 남편이랑 살면 와이프가 속이 터진다고 했는데 그게 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 전에 확실하게 말했죠. 부모님 생활비야 원래 드리던 거고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우시니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밖에 금전적인 지원은 끊어버리자고요. 그런 의미로 결혼 후 금전관리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대신 남편은 용돈과 신용카드를 받기로 했죠. 남편은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당신들보다 잘 사는 집 며느리를 얻게 되어 내심 반기는 눈치였는데 어쩐지 첫인상부터 저는 별로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의 인상이 별로였는데 사람을 아래 위로 훑으며 제가 입고 온 옷과 가방 등을 보며 저를 평가하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죠. 나는 우리 동진이 하나만 바라보고 열과 성을 다해서 키웠다. 저만 하면 인물 훤하고 직업 좋고 성품 바르고 좋지 않니? 부모님 2분 다 공무원이라고 너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만한 노후 보장되는 직업이 어딨니? 은퇴해도 연금 잘 나오고 다니는 동안 잘릴 염려도 없는데 비록 우리가 사는 게 너희 집보다는 못하다마는 너 절대 손해보는 결혼 아니다. 아, 저는 뭐 그런 건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동진 씨가 워낙 좋은 사람이라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 엄마, 엄마는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따지면 나는 승현이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 승현이가 얼마나 잘 나가는데. 포? 여자가 잘 나가봤자 반짝이지. 결혼하면 살림하고 애 낳고 집에 들어앉지만 않으면 다행이게. 난 미리 말하지만 일하는 며느리가 좋다. 듣자 하니 네가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능력 아깝게 버리지 말고 너도 정녕 꽉 채워서 일해. 요즘은 여자도 일해야 하는 시대잖아. 이왕이면 며느리도 공무원 며느리 보고 싶었는데 어쩌니? 내 아들이 네가 좋다는데. 네, 저도 일 그만둘 생각 없어요. 그럼 어머님도 일하는 며느리가 좋다는 말씀이시죠? 어머 언니는 시집도 오기 전에 벌써 머리 굴리는 거예요? 일 잘하는 며느리라고 해도
할도리는 다 해야죠. 괜히 일 핑계대고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안 돼요. 저도 같은 며느리지만 저도 일하고 할 일 다 하거든요. 야, 송이 너는 파트타임 알바하는 거잖아. 승현이랑 다르지? 그리고 엄마 아버지 그냥 노파심에 말하는 건데 이 사람 하는 일이 나보다 많이 바빠. 괜히 부담스럽게 전화하시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올 일 있으면 나라도 올 테니까. 사내 놈이 장가 가기도 전에 여자한테 꽉 잡혔네. 너 초장부터 그러면 기 못 펴고 살아. 정신 차려. 그래도 네가 우리 집 장남이고 기둥인데. 그래, 네 아버지 말이 맞다. 넌 너무 물러서 탈이야 얘. 나는 고리타분한 옛날 시애미는 아니지만 우리 딸 말처럼 할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하고 애 본다고 하지만 여자 손만 하겠니? 여자가 집안 살림을 잘 꾸려야 그 집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건 저랑 동진 씨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세상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잖아요. 저도 무조건 하기 싫다고는 하지 않을 테니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저희도 어른이잖아요. 어머, 능력 있는 여자라고 하더니 말하는 것도 다르다. 우리 언니랑 완전 딴판이네. 언니 멋있어요. 나도 능력만 좋았으면 언니처럼 살고 싶다. 넌 지금 여기서 그런 말이 왜 나와? 왜? 어차피 한 가족들 사이인데 이왕이면 좋은 말 오고 가는 게 낫지. 엄마 그러다 이 결혼 엎어진다. 그걸 원해? 막내 시누이 말에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은 헛기침 소리를 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첫째 신우는 연신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봤는데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을 보기 좋게 뭉개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종의 승부욕이었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그만큼 시댁과는 처음부터 좋지는 않았네요. 저런 시댁을 좋게 볼 요즘 며느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 자존감이 하늘 높은 줄 몰랐던 때라 제가 남편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자만이 불러온 천벌이었을까요?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생긴 아이, 유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2번 정도 유산이 되었는데 그쯤 되니 무섭더라고요. 아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다면 포기하면 그만이었는데 아이들을 연속해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 저를 너무 괴롭게 했어요. 자기야, 내가 일만 해서 그런가? 병원에서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계속 유산이 되니까 나 너무 힘들어. 자기한테도 미안하기만 하고 자기 아이 기다리잖아. 자기가 왜 미안해? 속상한 일은 맞지만 자기 잘못은 아니야. 난 오히려 자기가 더 걱정인걸. 나 애기 없어도 되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나 일 좀 줄일까? 뭐? 일을 줄인다고? 그래도 되겠어? 자기 일 좋아하잖아. 그렇긴 한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일 때문 같아. 내가 아무리 일을 좋아해도 결혼도 했는데 나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지. 그리고 나 자기 닮은 아이 낳고 싶어. 저 말은 진심이었어요. 딱히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희한하게 아이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워낙 바르고 자상한 사람이니 남편을 닮은 아이가 있다면 기쁨이 2배, 3배가 될 것 같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을 줄이고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죠. 산부인과에서 권하는 건 전부 다 할 정도였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이제야 제가 진짜 중요한 걸 알게 되었다며 비로소 걱정을 내려놓았는데요. 이게 다 남편 덕이라며 사위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희 집에서 남편을 예뻐하니 다른 사람도 아닌 시어머님의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그만큼 당신의 잘난 아들을 줬기에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거라며 저에게 더 시어머니 대접을 받고 싶어 하셨어요. 예,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는 내 입으로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고 있는 생활비 말이다. 그게 언제적 물건이? 요즘 시장 한번 나가면 5만원, 10만원은 우습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도 일하시잖아요. 결혼하고 그때도 똑같이 말씀하셔서 50만원 더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드려요. 그러지 마시고 쓰는 걸 줄여보시던지 아니면 아가씨들한테 말씀하세요. 어머 얘, 딸은 출가 외인이야. 시집간 딸한테 내가 어떻게 돈 얘기를 하니? 사위 눈치 보이게. 그리고 내가 그냥 아들을 너한테 줬어? 노후 보장되는 공무원 아들을 줬는데 그깟 몇백이 아깝니? 그러지 말고 딱 50만 원 더 얹어서 200 맞춰줘라. 너도 돈 벌잖아. 네가 내 아들보다 잘 본다며. 말만 하지 말고 증명해봐. 싫어요. 150도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돈은 제가 버는 거지 어머님이 버시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더 필요하시면 지금 하시는 일을 더 열심히 하셔야죠. 걸핏하면 닭 죽었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네. 그리고 저 지금 병원 가는 길이거든요. 통화는 어머님 아들이랑 하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 끊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랬듯 시어머님도 당신이 시어머니이기에 며느리인 저 기를 거꾸로 하셨죠. 그리고 계속되는 유산의 원인도 제가 부실해서 그렇다며 나중에는 이러다 대 끊기지. 능력 있다고 떠들면 뭐해? 지 본분을 못하는데. 으휴, 내가 사람이 모질지 못해서 그렇지. 넌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아도 싸.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길로 시댁 연락은커녕 발길도 끊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속상한 며느리한테 할 소리냐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때는 저 대신 엄청 화를 냈는데 엄마, 승현이한테 사과 안 하시면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안 보낼 거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 엄마도 딸이 둘이나 있잖아. 엄마는 송이랑 현이가 시집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가만히 있을 거야?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너무 창피해. 야, 내가 괜히 그래? 그리고 송이랑 현이는 시집가서 아들딸 순풍순풍 잘났는데 걔들이 그런 소리를 왜 듣니? 고맙다고 금일봉을 받지? 엄마 좀. 나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장가 갔어. 난 엄마 아버지보다 내 식구가 더 먼저야. 내 식구 상처 주면 아무리 천륜이라고 해도 엄마 아버지 안 본다고. 뭐야? 너 장가 가더니 애가 왜 이렇게 변했어? 네 처가 식구랑 네 처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할 도리 하고 살았잖아.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 기죽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엄마야. 아무튼 난 말했어. 사과 안 하시면 나랑은 끝인 줄 알아. 끊어요. 동진아, 야! 이놈 새끼가? 시어머님은 그렇게 저와 저희 부모님이 순진한 당신 아들을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그 순한 아들이 세게 나가니 당신도 어쩔 도리는 없었는지 다음날 바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안 하시던 반찬도 바리바리 만들어서 보내시고 한동안은 제 눈치 보시면서 제 기분을 살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좀 살만했어요. 그리고 곧 임신을 했죠.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엄청 관리와 신경을 썼어요. 그 덕에 임신 기간이 좀 힘들긴 했어도 지금의 딸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아들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하는 눈치였지만 그래도 유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 다행이라며 1, 2년 있다가 둘째를 가지라고 하더군요. 둘째요? 아니요. 저는 일단 저희 딸 잘 키우고 둘째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저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내가 지금 바로 애를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1, 2년 뒤에 가지라고 하는 건데 너는 그냥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니? 꼭 그렇게 네 할 말을 다 해야겠냐고? 어른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건 네 시애미 말이 맞다. 네 생각이 아무리 확고하고 그게 맞다고 해도 어른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 아무튼 너 몸 푼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민한 것 같으니 우리는 이만 가보마. 사돈께는 잘 말씀드려라. 아버지, 그래도 좀 이따가요. 오신 지 30분도 안 됐는데 장인 장모님 내내 계시다 잠깐 자리 비우신 건데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도 하고 가지. 아니, 그쪽이 날 기다려야지. 내가 기다렸다 인사를 하니? 아무리 같은 사돈이라도 그건 아니다. 새애기랑 애기 봤으면 됐지. 내가 뭐 네 처가 식구 보려고 올라왔겠니? 뭐해? 일어나 집에 가게. 참, 충청도 사람 느리다고 누가 그랬나요? 저희 시아버님은 성질이 급해도 너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속상하게도 시부모님이 가시고 인사를 못했다며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죄송해하든지 보고 있는 제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왜 죄송해? 이의가 좀 계시다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가겠다고 하셨어. 당신 볼일 끝나서 가신다는데 그럼 그런 거지. 무슨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약속 못 지킨 사람들처럼 왜 그래? 에휴, 그래도 그게 아니지.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라도 대접하고 보내드려야 하는 거야. 너라도 좀 살갑게 이따 가시라고 하지. 또 그냥 얼른 가시라고 했지? 장모님, 아니에요. 그리고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급하신 분이라 아마 식사하고 가시라고 해도 그냥 가셨을 거예요. 아, 시간 됐는데 저 유정이 보러 가요. 그리고 거기 신생아 중에 저희 딸 피부가 제일 하얀 거 아셨어요? 눈도 제일 동그래서 가면 제일 눈에 띈다니까요. 이봐봐, 이 사람 벌써 딸 바보가 됐네. 나는 아무리 내 손녀여도 똑같은 외계인 같더만. 여보, 또 그 소리. 나도 우리 손녀가 제일 이쁘던데 왜 그래? 맞아, 아빠는 보지 마. 아빠는 그냥 여기 있어. 내가 어떻게 낳은 딸인데 외계인이라니. 아니, 그냥 나는 사실대로 말한 건데. 이서방 뭐해? 얼른 가자고. 제일 예쁜 우리 유정이 보러 가야지. 우리 유정이 피부가 그렇게 하얗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저는 자신만만했던 것 같아요. 아이도 무사히 낳았고 저는 좋아하는 일 계속 열심히 하며 시댁에서 그 어떤 딴지를 걸어도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련은 그 다음이었어요. 여느 또래처럼 잘 자라던 딸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더니 글쎄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죠. 하나뿐인 자식이 그런 병에 걸릴 거라고 어느 부모가 예상할 수 있겠냐고요. 그때는 남편도 충격이 컸는지 넋을 잃고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나더군요. 유난히 피부가 하얘서 사람들한테 자랑했던 못난 제 행동이 저를 찌르는 칼이 되더라고요. 그날 이 모든 것이 변했어요. 웃음도 잃었고 삶의 의욕도 잃고 왜 하필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화만 났죠. 그리고 저는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좋아하던 일도 그만뒀는데요. 그때는 제 능력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만 좋아하는 못난 엄마 때문에 저런 나쁜 병에 걸린 게 아닐까? 하루라도 빨리 일을 관두고 싶더라고요. 물론 남편은 그때도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아무 말도 저한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저 제 아이만 살 수 있다면 제 목숨이랑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 제가 제 딸에게 골수를 줄 수 있는 몸이었고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남편은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왔는데 아주 세상 떠날 듯 울더군요. 왜 자기가 아니라 제가 골수를 주냐고요. 저는 저라도 저희 아이를 살릴 수 있어 다행이지 않냐며 남편을 붙잡고 울었어요. 그때 양가의 반응도 엇갈리더군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당신 딸인 제가 걱정이었고 시부모님은 당신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이미 예상한 일이었기에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제 딸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골수 이식을 했어요. 태어나 출산보다 더한 고통을 느꼈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오로지 제 딸만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하더니 딸을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요. 그 뒤 골수를 준 저도 골수를 받은 아이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지극정성으로 저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었고 골수 이식으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저는 매사 조심하며 딸아이 간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저희 딸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오랜 병원 생활을 하긴 했지만 아이의 건강이 좋아지자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퇴원이 결정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 가족이 파티를 할 만큼 기뻤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벌이는 줄었고 병원비와 그동안의 소비로 저희 집 재정 상태가 나빴거든요. 그 와중에 시부모님께 드리던 생활비도 똑같이 드리고 있었으니 사정이 나빠지는 건 당연했어요. 저도 물론 제가 퇴사한 후로 생활비를 줄이든 아니면 중단하든 하고 싶었는데 니네 사정은 알겠다만 그렇다고 다른 것도 아닌 생활비를 안 주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니? 당장 굶어 죽어? 네 신우도 빠듯한 살림이고 우리 닭들도 지난번 조류독감으로 전부 살처분 돼서 진짜 우린 그 돈 없으면 죽는다. 네 딸보다 우리가 먼저 죽어. 이렇게 말을 하니 참 어쩌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때문에 남편이 저한테 정말 많이 미안해했어요. 자기도 자기 부모님 생활비라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보다 못한 저희 친정에서 그럼 시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는 당신들께서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사돈이 왜 상대 사돈한테 생활비를 주냐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은 돈은 병원비와 그간의 생활비로 나갔고 남편의 월급도 빠듯했으니 이제부터는 소비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딸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통원해야 했고 면역력 때문에라도 먹는 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통장에 100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저희 친정에서 주는 돈이었어요. 그냥 받아. 다 줄만 하니까 주는 거야. 다른 건 몰라. 유정이한테 들어가는 거 낚이지 마라. 어떻게 구한 생명인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녀 생각해서 주는 돈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굴을 못 들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어깨 피고 살아.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걱정이 많던데 그런 소리 들으면 나도 고개를 못 들어.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자신들 벌이에서 반 넘게 저와 저희 시부모님을 위해 매달 쓰셨어요. 그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참 뻔뻔하더군요. 다 능력이 있으니 주는 게지. 막말로 사위가 꼴 보기 싫으면 주나? 다 내 아들이 당신들 마음에 들어서 주는 거야. 어머니, 그건 아니죠. 저는 죄송해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다시 일할 때까지 지금 받으시는 생활비에서 반 줄일게요. 뭐? 네가 언제 일을 다시 할 줄 알고 우리 생활비를 줄이니? 그건 말도 안 된다. 이참에 잘 됐지. 니들도 그동안 우리 돈 주느라 힘들었잖아. 이참에 너도 네 부모 덕 좀 보면 뭐가 어때서? 네? 싫어요. 막말로 사돈한테 생활비 다 쓰시는 건데 어머님은 안 불편하세요?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나는 그냥 니들 힘들지 않고 여유 있는 사돈 댁에서 돈을 주시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요? 사돈한테 돈을 받으면서 마음이 편하다뇨. 저는 원래도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때부터는 더 싫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 돈에서 하자고 친정 부모님께는 시댁에서 이젠 그만 주셔도 된다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는데요. 물론 긴가민가 하셨지만 남편과 미리 입을 맞춘 터라 저희 부모님은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매달 저한테 보내던 돈에 100만 원을 더 얹어서 보내주시는데 정말 못 말리겠더라고요. 이게 다 부모 마음이지. 너도 이서방 돈으로만 살면 불편하잖아. 일하다가 월급 뚝 끊기면 그것만큼 서러운 게 어딨어? 너 다 갚는다며. 엄마 너한테 노후자금 저금하는 거야. 정말 못 말려. 근데 너무 고마워. 내가 이자 쳐서 갚을게. 그래, 엄마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우리 딸만 믿는다. 엄마는 제가 미안해할까 그렇게 농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멋대로 시댁에 보내는 생활비를 줄여 100만 원만 보내드렸는데요. 아주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이거 뭐니? 이걸로 지금 나더러 살라는 거야? 네, 부족하시면 어디 가서 품앗이라도 하시고요. 솔직히 저희 사정 뻔히 다 아시면서 100만 원도 감지덕지죠. 뭐야? 그러게 니네 부모가 주는 돈을 왜 니 멋대로 중단해?
저도 염치가 있잖아요. 그동안 150만 원씩 받으셨으면 어머님도 눈치는 챙기셔야죠. 앞으로 힘드셔도 저희 도와준다고 생각하시고 돈에 맞춰주세요. 야, 그렇게 지가 돈 잘 번다고 잘난 척을 하더니 이제는 내 아들 등골 빼고 살면서 네가 뭔데 큰 소리를 치니? 좋은 말 할 때 50만 원 더 보내. 싫어요. 그리고 계속 이러시면 저 그냥 아예 안 보낼 거예요. 솔직히 그러고 싶고요. 100만 원이라도 받고 싶으시면 이제 선은 넘지 말아주세요. 저는 할 말 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난리가 났죠. 하지만 이번에도 남편이 참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순진한 자기 아들을 제가 뒤에서 조종한다며 저를 못돼 처먹은 며느리년이라며 제 욕을 하셨어요. 저는 뭐 그러라고 했고요. 다행히 남편은 심성이 착한 사람이긴 했어도 사리 분별 못하는 효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자기 엄마가 잘못한 게 맞다며 항상 제 편을 들어줬고 저는 식단부터 시작해 집안 환경까지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맞추는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딸아이는 언제 그런 병에 걸렸냐는 듯 건강을 되찾았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유치원도 갔죠. 그때부터 조용했던 시어머님이 또 성화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에는 제가 집에서 노는 꼴을 보지 못하겠다는 거였어요. 너는 네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니? 어떻게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남편 혼자 벌게 할 수 있어? 내 아들이 나란 일 하는 거라 남들처럼 험한 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애도 이제 괜찮잖아. 당장 어디 가서 마트 전단지라도 붙여. 너도 벌란 말이야.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유정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유정이한테만 집중할 거예요. 뭐야? 너는 무슨 기집애한테 그렇게 공을 들이냐? 내가 걔 몹쓸병에 걸릴 때부터 알아봤다. 걔 팔자가 부모 등골 빼먹을 팔자야. 그러게 얼른 둘째를 낳았어야지.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유정이 제 자식이고 어머니 손녀예요. 제가 아가씨들이 어머님 아버님 등골 빼먹을 팔자라고 하면 어머니 좋으세요? 저 다른 건 몰라도 제 딸 얘기 함부로 하는 건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못 참아요. 뭐야? 네가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어쩌긴요. 시댁이고 뭐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정말 너 내가 만만하냐?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노발대발 화를 내는 시어머니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렸어요. 물론 저도 그게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할머니가 자기 손녀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시어머니도 어른으로서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저도 그냥 거리낌 없이 행동해 버렸네요.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연락 와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자 생활비 받아야 하는 시기가 되니 마음이 급해지셨는지 그때부터는 미안하다며 장문의 문자를 보내시는데 펑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문자 받고 넘어갔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그 기회에 생활비고 뭐고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시부모님이 병원 다니시는 것도 있고 하니 딱 끊어버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듣게요. 그리고 그 해 추석이 되었어요. 여느 며느리들이 그러겠지만 저도 진짜 가기 싫더라고요. 가봤자 일은 일대로 제가 다 해야 하고 잔소리는 잔소리대로 들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며느리인데 제 기분대로 할 수는 없었고 남편 입장도 있고 아이랑 또 바리바리 사들고 시댁 내려갔죠. 그런데 아니 너는 내 아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면서 뭘 이런 걸 사와? 어차피 다 먹으면 똥으로 나올 것들. 라며 핀잔을 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또 속으로 시작이네 했어요. 엄마 또 왜 그래? 그렇다고 빈손으로 오면 또 빈손으로 왔다고 뭐라고 할 거잖아. 그야 그건. 내 말은 그냥 돈 봉투 하나면 된다는 소리지. 어머니 저희 봉투도 만들어 왔어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2만 버니까 조금 넣었는데 그래도 저희 성의를 봐서 받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삥 뜯기듯 5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더니 불쑥 이렇게 물으시더군요. 그래 고맙다. 많지는 않지만 잘 쓰마. 근데 네 친정에도 돈봉투 드릴 거니? 네? 네. 명절이니까 똑같이 드려야죠. 아휴 그렇구나. 돈도 못 버는 게 남들 하는 건 또 다 하는구만.
그럼 얼마 드릴 거니? 설마 우리랑 똑같이 하는 건 아니지? 엄마, 진짜 왜 그래? 당연히 똑같이 드려야지. 솔직히 우리가 지금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셔서 그 돈으로 엄마 생활비 드리고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그런데 더 드리라고는 못할 망정 덜 드리라고? 엄마, 정말 그러지 좀 마라. 나 창피해. 아우, 시끄러워. 쟤는 어떻게 장가를 가더니 지 처가 얘기만 하면 눈이 돌아? 야, 너 누구 아들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잖아. 20만 원 정도만 드려도 되겠구만. 어머니. 알았다. 니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나 솔직히 니네 친정 얘기하는 거 별로 듣기 싫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앞에서 니네 집 얘기하지 마. 황당했어요. 저희 집 얘기를 먼저 꺼낸 건 시어머니셨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괜히 왔나? 하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군요. 그리고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시어머니는 아까의 분이 덜 풀렸는지 또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너는 언제 다시 취직할래? 이제 유정이도 말짱해졌잖아. 그럼 이제 너도 나가서 벌어야지. 언제까지 내 아들만 고생시킬 거야? 저는 유정이 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지금처럼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희 집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요. 또? 그놈의 친정? 너는 돈 많은 친정 둬서 좋겠다. 내가 너 모를 줄 아니? 너 니네 집 돈 받는다고 내 아들 기 팍팍 죽이고 살지? 내가 그 꼴 안 보고 싶어서 너 빨리 일하라고 하는 거야. 지금도 봐라. 내 아들이 번 돈에서 명절이라고 용돈 드리는 거 아니니? 미쳤어.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왜 너네 부모 용돈을 주니? 너도 참 양심 없다. 어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머님도 사돈이 주는 생활비 받아 쓰셨잖아요. 그건 양심 있는 행동이고 저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뭐야? 받았어? 야, 네가 지금 네 시애미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어머니야말로 왜 자꾸 그러시는 건데요? 어머니 그거 자격지심이세요. 제가 언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저희 부모님보다 못하다고 한 적 있어요? 저도 이젠 너무 힘들어요. 설마 제가 그 이랑 이혼하길 바라셔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제 입에서 이혼 얘기가 나오자 놀랐는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궁시렁거릴 뿐 저한테 더는 시비를 걸지 못하셨는데요. 이 방법이 치사하다는 건 알지만 시어머님을 잡으려면 이런 후진 방법밖에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전화든 문자든 돌려서 저더러 계속해서 일하라고 스트레스를 주셨고 급기야 저를 돌려까는 거 있죠.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아. 네가 전에는 잘 나갔다고 해도 지금은 나이도 있고 예전 같지 않을 텐데 내가 너무 너를 과대평가했다. 취직이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거면 개나 소나 다 했겠지. 그냥 너도 우리 송이처럼 어디 가서 알바라도 해. 유정이 유치원 가면 시간 있잖아. 그 시간에 놀면 뭐 하겠니? 반찬값이라도 벌어야지. 정말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시누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그렇게 깎아내리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시기보다는 빨랐지만 이력서를 쓰고 여기저기 서류를 넣어봤는데요. 내심 시어머니 말처럼 더 이상 저를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을까봐 불안하긴 하더군요. 그러다 예전 회사에서 제 사수로 일하셨던 실장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제가 넣은 이력서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하셔서 면접 겸 실장님을 만나러 갔어요. 실장님은 어느새 그 회사의 이사님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가 편하다 보니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게 되었죠. 실장님도 아이가 있는 기혼 여성이시거든요. 자기 힘들었겠다. 근데 의외인걸? 차식이니 골수일식은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회사까지 관뒀다는 게 역시 여자는 결혼하면 달라지긴 해. 그나저나 자기 시어머니 왜 그러는 거야? 듣기만 했는데도 나까지 화가 나네. 요즘 그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큰일 나려고. 그러니까요. 자기 아들 공무원이라고 잘난 척은 하고 싶으면서 왜 그렇게 남한테 손 벌리고 살려고 하는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답답해요. 일에 빠져 살던 때가 그립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력서 한번 넣어본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진짜 괜찮겠어? 자기 또 일 시작하면 물불 안 가릴 텐데. 애기는 이제 괜찮은 거야? 남편은 뭐래? 저희 남편이야. 워낙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사람이고, 저도 애가 걱정이긴 한데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할 거 다 해요. 아, 그럼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냥 우리 회사랑 외주 계약을 해. 자기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면 부담이 적어지잖아. 대신 나중에 다른 회사랑 정직원으로 계약하면 안 된다. 프리로 일하다가 우리 회사 와야 해. 정말 저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근데 자기도 이 바닥 잘 알겠지만 예전 연봉만큼은 안 될 거야. 외주 프리한테 기획 담당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자기 경력이 있으니까 내가 최대한 푸시해서 월에 500은 가져갈 수 있게 해볼게. 괜찮지? 물론이죠. 저 무조건 할래요.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아무렴, 내가 자기 실력을 모르겠니?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열렬하게 환영해. 저는 그렇게 다시 프리이긴 했지만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현역일 때는 월 800은 버는 로얄 마케터였는데 500도 감사한 돈이었죠. 그리고 근무지가 집이긴 했지만 하던 가락이 있으니 자는 시간 먹는 시간 줄여가며 일을 했는데요. 워낙 일을 좋아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일을 하니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대신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면 다른 엄마들처럼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남편이 무조건 집에 일찍 오려고 신경을 많이 쓰더군요. 저 편하게 일하게 자기가 퇴근해서 아이랑 놀겠다고요. 저를 배려해주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한다는 소식은 남편을 통해 시댁에도 흘러들어갔고, 금방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달 월급이 제 통장에 찍혔어요. 그 순간 첫 월급 타던 때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그달엔 제가 받은 월급을 모두 친정에 드렸어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생활비 안 줘도 된다고 말하고 이제부터 월마다 200만 원씩 되돌려 주겠다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깜짝 놀라서 길길이 뛰었어요. 됐어. 무슨 돈을 줘? 그 돈 모아서 니들 필요한데 써. 아니야. 그동안 받은 게 있는데 돌려줘야지. 유정이 아빠도 오케이 했어. 그래도 우리는 싫어. 자식이 어려우면 당연히 부모가 도와주는 거지. 무슨 남도 아닌데 주고 돌려받고 그러니? 싫어. 안 받아. 에이, 받아. 엄마도 그거 받아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둬. 사람 일은 또 모르잖아. 내가 또 언제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싫다니까. 좋아. 대신 나한테 돈 안 받으면 나도 이제 친정 안 올 거야. 알지? 나 빚지고 못 사는 거. 좌우지가 못 말려. 너는 누굴 닮아 그러냐? 누구겠어? 엄마 아빠 딸인데 엄마 아빠나 닮았겠지. 알겠어. 그럼 그냥 100만 원 받을게. 100만 원도 많다. 싫어. 무조건 200 받아. 두고 봐. 나 나중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 거야. 저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이래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야 하나 싶은 거 있죠. 그리고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그런지 그때부터는 시어머니 연락이 기다려졌어요. 저도 받은 게 있으니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되었어요. 3달 가까이 아무 소식 없다가 식사나 하자고 저희 가족을 모두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내려가니 어쩐지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살살 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당신이 한 행동이 있으니 찔려서 저러시나 했죠. 그리고 저를 시댁에 부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기, 너 요즘 다시 일한다며? 네, 전에 회사 다녔을 때 사수로 계셨던 실장님 추천으로 하게 됐어요. 지금은 그 회사 이사님이셔서 얘기가 잘 된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잘 됐다. 이젠 다시 취직하긴 어렵나 했는데. 그러게요. 저도 사실 어머니 말 듣고 불안했는데 잘 됐죠? 어머니도 좋으시죠? 그렇게 저한테 일하라고 하셨는데. 뭐? 내가 또 뭘 얼마나 그랬다고? 근데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직이면 벌이는 뭐 그저 그렇겠네. 우리 아들 월급에 비하면 터무니없겠지? 얼마나 버니? 예전에 비하면 적긴 한데
그래도 그 일보다는 제가 조금 더 벌어요. 뭐? 네가 더 번다고? 넌 집에서 짬짬이 하는데 어떻게 네가 내 아들보다 더 벌 수가 있어? 저 짬짬이 안 해요. 잠잘 시간 먹는 시간도 반납하고 하는걸요. 유정이 있을 때만 유정이 보느라 잠깐 쉬고 그 밖에는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일만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얼마나 버는데? 500 조금 넘어요. 뭐? 500? 세상에나 마트 알바하는 우리 송이는 겨우 100 받는다고 하는데? 아우 어머니도 제가 하는 일이 그거랑 같나요? 어머니도 참. 그래도 뭐 노후 보장되고 연금 나오는 공무원에 비하면 파리 목숨이겠지 뭐. 그래도 잘됐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참에 너도 버는 만큼 우리 생활비도 좀 올려줘라. 네가 그랬잖아. 너 다시 일하면 생활비 올려준다고. 네? 지금은 좀 그런데. 저 그동안 받은 만큼 친정에 매달 돈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뭐? 뭘 돌려줘? 얘가 미쳤네.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원래 부모 돈은 자식들 쓰라고 있는 건데.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돈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눈이 튀어나올 만큼 흥분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먼 발치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도 제 말이 거슬렸는지 눈빛이 변했는데요. 그 모습에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쏘아 붙였어요. 어머니 말씀대로면 어머니는 왜 저희한테 계속 생활비를 달라시는 건데요? 부모 돈은 자식들 쓰라고 있는 거라면서 어머니는 왜 자식 돈만 탐내시냐고요. 어머님도 자식들 위해 돈 좀 주세요. 저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그이가 버는 돈에서 친정돈 주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번 돈으로 드리는데 뭐 무슨 문제 있나요? 줘라 마라 하실 권리 없으시잖아요. 뭐야? 저게 돈 좀 번다고 입에 모터를 달았나? 너 말 다 했어? 아니요. 저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저 스트레스 주시면 저 그냥 이 일랑 갈라설게요. 솔직히 저는 시댁에 매달 돈 드리는 것도 내키지 않고요. 매달 돈도 드리는데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진짜 싫어요. 손녀라고 저희 딸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니까 유정이는 제가 키울게요. 괜찮죠?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네 집에서 시부모한테 그렇게 하라고 배웠냐? 이래서 여자가 나가서 돈을 보면 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설친다니까. 이게 다 자네 탓이야. 괜히 집에 들어앉은 아를 왜 나가라고 들쑤셔서는? 아니 왜 불똥이 나한테 튀어요. 잘못은 얘가 하는 건데. 너 우리한테 생활비 더 줄 거 아니면 다시 일 그만둬라. 예전처럼 네 친정돈이나 받고 편하게 살라고.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이 집이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아닌가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았어요. 이젠 안 참아요. 저는 저희 시어머니 말대로 입에 모터를 단 듯 제 할 말을 와다다 해버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당연히 남편은 따라 나와서 자기는 이혼할 생각 없다며 저한테 말했죠. 사실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더는 시부모님이란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무작정 집에 들어와 저는 짐을 쌌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말리기 바빴고 흥분한 저는 제어가 되지 않았죠. 그만큼 꾹꾹 눌렀던 게 한꺼번에 터져버린 거예요. 결국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는 저랑 딸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요. 그러면서 시댁과는 영 끊고 살겠다며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애원했는데 그제야 죄 없는 남편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안했죠. 그리고 저도 인정해요. 제가 과했다는 걸요. 하지만 시댁 식구와 더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선택하라고 했죠. 처음엔 저만 안 보고 살까 고민도 했지만 이기심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고민 끝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자기 부모님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한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자기만 계속 왕래한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또 저와 부딪힐지 모르는 일이라는 걸 자기도 안다면서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혼이 아닌 절연을 선택했어요. 당연히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저를 혼내셨지만 이미 마음이 확고한 저였기에 더는 어쩌시지 못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혼까지 생각한 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고. 사돈에 대한 서운함과 불만을 드러내셨는데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니 당연히 다달이 들이던 생활비도 뚝 끊어버렸고 시부모님은 그걸 따지기 위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지만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죠. 이미 집도 이사하려고 알아보고 있었고요. 솔직히 매달 들이던 생활비면 대출을 조금 더 받더라도 더 큰 집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5개월 안에 저는 모든 걸 해치워버렸어요. 물론 자식이기에 알고자 하면 이사간 집 주소쯤이야 알 수 있겠지만 당신들과 연 끊고 살겠다는 저희의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예전 방식대로 저한테 미안하다며 구구절절한 문자를 매일 보내기 시작하셨고 이번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자 신우들도 며느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쌍욕이 섞인 문자를 보냈는데 캡처해서 신고한다고 겁을 확 주니 그날 이후 문자는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지옥 같은 구질구질한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났어요. 가끔 남편한테 가족을 뺏은 게 아닐까 미안하긴 한데 남편이 이제 마음이 편하다며 살도 찌고 지금이 예전에 비하면 편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남편의 말이 진짜인지는 남편만이 알겠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이길 바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남편과 제 딸은 제가 꼭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회사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되었는데요. 다시금 내 책상과 내 명함을 갖게 되니 참 신기하게도 긴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부터 다시 훨훨 날아보라고요. 저는 그래서 남은 정년까지 원 없이 높이 날아보려 합니다. 아, 이제는 제 몸도 챙기고 가족들과 시간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균형 있는 삶을 살려고요. 예전에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허울말 멀쩡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일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저희 부모님처럼 제 딸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욕심만 부리는 그런 시부모님 같은 어른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아요. 결국 시부모님은 살고 있던 집을 팔아 더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먹고 살기 위해 밭도 일구고 남의 농장에도 가서 일도 하며 이제야 손수 돈을 번다는 것 같은데 그거 봐요. 다 자기가 살려면 뭐라도 하잖아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하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했던 것이 이제 와서 생각하니 문제였더라고요. 저는 좋은 마음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용만 당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일방적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욕심만 부리면 탈이 나기 마련이죠. 지금이라도 시부모님이 당신들의 짧았던 생각과 잘못을 늦게나마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시댁과는 연을 끊고 살고 싶어요. 서로 안 맞다는 걸 알았으니 굳이 가까이에서 서로 상처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딸이 계속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건데요. 저희 딸은 꼭 저와 남편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딸이 세상에 숨겨진 작고 소중한 행복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목숨 걸고 지킨 딸인 만큼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제 사연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글로 쓰다 보니 제 인생도 높고 낮은 파도가 있었네요. 원래 아름다운 바다는 그런 파도가 치는 바다겠죠. 여러분들도 멋지게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